여러분의 직업, 5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올라탄 아파트,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 전부 쓸모없어질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일론 머스크가 올해 초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을 한국 상황에 대입하면 나오는 결론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이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테슬라, 스페이스X, XAI를 전부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머스크 쇼 하네 하고 넘기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예언이 실현됐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제조업 의존도 세계 최고, 사교육비 세계 1위, 자산 80%가 부동산, 출산율 세계 최저. 이 4개가 동시에 터지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먼저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빠르게 정리합니다.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머스크가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어요. 그동안 다보스 포럼을 선출되지 않은 세계 정부라고 비난하던 사람이 직접 나타난 겁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와의 대담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올해 안에 개별 인간보다 똑똑해집니다. 늦어도 내년이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2031년,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는 AI가 인류 전체보다 더 똑똑해질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예언을 핵심만 줄이면 5가지입니다. 첫째,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보급.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이 2027년 말부터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궁극적으로 수십억 대가 보급돼서 로봇이 인간보다 많아지는 세상이 온다. 둘째, 자율주행의 완성. 로봇택시가 2026년 말까지 미국 전역에 깔린다. 유럽과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승인을 추진 중이다. 셋째, 노동의 종말. 10-20년 내에 일은 선택이 된다. 미래의 직업은 텃밭 가꾸기와 같다. 마트에서 채소를 살 수 있는데도 뒷마당에서 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존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미래의 노동도 그렇게 된다. 넷째, 돈의 소멸. 기본소득을 넘어서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가 온다. 로봇이 모든 걸 만들어내니까 물건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미래의 화폐는 에너지와 컴퓨팅 파워가 된다. 다섯째, 에너지와 우주. 태양광만으로 미국 전체 전력을 충당할 수 있고 AI 데이터 센터를 아예 우주에 짓겠다. 소행성을 채굴해서 태양광 패널로 바꾸겠다. 여기까지 들으면 솔직히 SF 영화 시나리오 같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 스페이스X, XAI, 뉴럴링크, 자기 말을 실현할 회사를 전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테슬라 마스터 플랜 4에서는 아예 회사 미션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에서 지속가능한 풍요로 바꿨어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을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물론 이 사람 허풍도 심합니다. 그건 뒤에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언이 왜 한국에 특히 위험한지부터 들어갑시다. 한국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25%입니다. 미국은 11%, 일본은 20%.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석유화학, 전부 공장에서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100년 전에는 얼음 하나 얻으려고 한겨울에 호수에서 톱으로 잘라내서 마차로 날랐어요. 19세기 미국에서는 프레데릭 투더라는 사람이 얼음왕이라 불리면서 이걸 사업으로 했을 정도예요. 조선시대 한국도 한강에서 얼음 채취해서 석빙고에 보관했잖아요. 왕실이나 쓸 수 있는 사치품이었죠. 그런데 냉장고가 발명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얼음은 공짜가 됐어요. 집에서 무한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가 정확히 이겁니다. AI와 로봇이 냉장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장 노동이 호수에서 얼음 자르기처럼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클린룸 작업하는 기술자,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용접하는 기능공, 거제 조선소에서 블록 조립하는 용접사, 이분들의 자리에 로봇이 들어옵니다. 에이, 아직 멀었어요? 이미 테슬라 공장에서는 옵티머스가 부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로봇 공장 자동화에 수조 원을 쏟고 있고요. 문제는 한국의 중산층 상당수가 이 제조업 일자리에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울산, 거제, 구미, 창원, 광양, 이 도시들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미국이야 IT 서비스업 중심이라 제조업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의 4분의 1이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좀 더 일상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치킨 한 마리 2만 원 넘죠? 배달비까지 하면 3만 원 가까이 나가요.
그런데 머스크 말대로 로봇이 치킨집 주방에 서고 자율주행차가 배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가 사라집니다. 치킨이 5,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스타 로봇이 24시간 커피를 내리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원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서 지출하는 거의 모든 것의 가격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인건비가 0에 수렴하면 물가 자체가 무너집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병원 예약 잡으려면 한 달 기다리잖아요. 큰 병원 가면 3시간 기다려서 3분 진료받고, AI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보다 정확하게 CT를 읽고 로봇이 수술하면 동네 병원에서 대학병원급 진료를 받는 시대가 옵니다. 의료비도 지금의 몇 분의 1로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물건이 싸지고 의료비가 내려가면 살기 편해지는 거잖아. 맞습니다. 냉장고가 발명되고 나서 모두가 싸게 얼음을 쓸 수 있게 된 것처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냉장고가 발명되고 얼음 배달부는 전부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물건이 싸지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내 월급이 사라지면 싼 물건도 못 삽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여기에 더해서 진짜 핵폭탄급 이슈가 있습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0에서 80%가 부동산입니다. 미국은 30% 정도예요. 서울 아파트 한 채에 10억, 영끌에서 대출받아 간신히 올라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지금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뭔가요? 직장이 가깝고 학군이 좋고 병원이 가깝고 전부 거리의 문제입니다. 접근성이에요. 근데 머스크가 말하는 자율주행이 현실이 되면 이 구조가 무너집니다. 로봇 특시가 깔리면 세종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차 안에서 자면서 출근할 수 있어요. 천안이든 원주든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강남에 10억 주고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AI 원격 교육이 보편화되면 학군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보내든 시골에서 태블릿으로 듣든 같은 퀄리티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로봇이 건축하면 건축 원가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서울 아파트 값의 근거가 하나씩 무너지는 겁니다. 접근성, 학군, 건축 원가, 전부요. 미국은 주식, 채권, 부동산에 분산 투자가 되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요. 한국은 아파트 한 채에 전 재산을 몰빵한 구조라 충격이 몇 배로 커집니다. 집값이 30%만 떨어져도 영끌한 사람들은 하우스 푸어를 넘어서 마이너스 자산이 됩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기억나시죠? 그게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가구 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렇게 교육에 목숨을 걸까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서 안정적인 월급 받는 게 한국 사회의 유일한 성공 공식이니까요. SKY 나와서 삼성 가고, 의대 나와서 대학병원 가고, 로스쿨 나와서 대형 로펌 가는 거. 이게 한국식 인생 설계의 정석이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말하는 세상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AI가 변호사보다 법률 분석을 잘하고, 의사보다 CT를 정확하게 읽고, 회계사보다 재무제표를 빠르게 처리하면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로스쿨 다니고 의대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이 아이 한 명에 사교육비로 쓰는 돈이 월 평균 50만 원이 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수학, 코딩까지. 대학 등록금까지 합하면 한 자녀당 수억 원이에요. 이 모든 투자의 목표가 결국 안정적인 직업인데 그 직업 자체가 AI에 의해 대체되면 수억 원짜리 투자가 증발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그래도 창의성,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 기반 교육으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대학 안 나와도 능력만 있으면 인정받는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은요? 아직도 수능 점수 1점에 인생이 갈리는 나라입니다. 교육 시스템의 유연성이 선진국 중 최하위예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한국의 합기 출산율 0.7, 세계 최저입니다. OECD 평균이 1.5 정도인데 한국은 절반도 안 돼요. 202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게 두 가지인데 이민 확대 아니면 자동화입니다. 머스크 말대로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면 고령화 문제가 오히려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인구가 줄어도 로봇이 일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로봇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에 AI가 기존 일자리를 먼저 없애버리면 과도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퇴한 노인은 일자리가 없고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없는
전 세대가 동시에 실업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연금 2055년이면 고갈된다는 전망 아시죠? AI로 대량 실업이 오면 세수가 줄어들어요. 세수가 줄면 연금 고갈이 더 앞당겨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AI 전환 과정에서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지출은 늘어나야 하고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느는 구조. 한국의 사회 안전망은 미국이나 북유럽에 비해 약합니다. 실업급여 수준도, 기간도, 재교육 시스템도 전부 부족해요. 미국은 그래도 달러 찍어낼 수 있고 실리콘밸리가 AI 산업으로 새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북유럽은 사회 안전망이 탄탄하고요. 한국은 두 가지 다 없어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복지 시스템도 약하고 AI 핵심 기술도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머스크의 예언이 100% 맞을 가능성은 낮아요. 이 사람 전적을 한번 볼까요? 2016년에 2017년이면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좀 늦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완전 자율주행이 돼가고 있죠. 2019년에 2020년에 로보택시 100만 대가 돌아간다고 했어요. 안 됐죠. 옵티머스 로봇도 2021년부터 상용화를 예고했는데 2025년 생산 목표 5,000대가 2,000대로 줄었다가 그마저 연기됐어요. 매번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매번 기한을 넘기는 거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범용 인공지능 AGI는 아직 멀었다고 했고 전문가들은 AI가 인간보다 똑똑하다는 표현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단백질 구조 분석이나 체스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인간을 넘었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추론하고 판단하는 일반 지능은 여전히 인간에 비할 수 없다는 거죠. 펜실베니아대 마리네스쿠 교수는 AI 비용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지만 물리적 로봇의 비용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지적했어요. 소프트웨어인 AI와 하드웨어인 로봇은 발전 속도가 다릅니다. 예일 버진 랩 보고서도 챗 GPT가 나온 지 2년이 지났는데 노동시장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며 머스크의 타임라인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타임라인은 틀릴 겁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 15년, 어쩌면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로봇이 인간 노동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것도 시간 문제고요. 자율주행도 결국 됩니다. 문제는 언제이지 만약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변화가 와도 나라마다 받는 충격이 다릅니다. 한국은 네 가지 취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하나, 제조업 GDP 비중 25%, 선진국 중 최고, AI와 로봇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산업구조. 둘, 사교육비 세계 1위의 수능 중심의 경직된 교육, AI 시대에 가장 쓸모없어지는 것들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나라. 셋, 가계 자산 80%가 부동산, 자율주행과 원격금으로 입지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자산 가치가 직격탄을 맞는 구조. 넷, 합계 출산율 0.7의 초고령 사회, 변화의 충격을 흡수할 젊은 인구도 사회 안전망도 부족.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나라는 전 세계의 한국뿐입니다. 일본도 고령화는 심하지만 제조업 비중은 한국보다 낮고 자산이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지가 않아요. 미국은 서비스업 중심의 기축통화국이고 유럽은 사회 안전망이 탄탄합니다. 한국만 4개의 약점이 동시에 노출되어 있어요. 비관만 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건 아닙니다. 기회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한국의 강점이 AI 시대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반도체 생산 능력도 세계 1위고요. AI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나라란 말이에요. 전환만 잘하면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준비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을 분산하세요. 부동산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주식, 특히 AI 관련 글로벌 자산, 채권, 달러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영끌의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교육의 방향을 바꾸세요. 수학 공식 외우기, 영어 단어 암기 같은 건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에요. 창의성, 문제 정의 능력, 사람과 협업하는 능력, 이런 걸 키워야 합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이 미래의 진짜 스펙입니다. 본인의 커리어를 점검하세요. 내 일이 반복적인 패턴인지, 창의적 판단이 필요한 일인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10년 후 내 직업이 존재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해요. 넷째, AI를 적으로 보지 말고 도구로 쓰세요. 지금 당장 챗GPT든 클로드든 써보세요.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세요. AI를 먼저 활용하는 사람과 나중에 대체당하는 사람, 이 차이는 AI를 얼마나 빨리 내 삶에 들여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0년 전 사람들은 얼음을 호수에서 톱으로 잘라 마차로 날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강에서 채취해서 석빙고에 보관했고요. 엄청 비싼 사치품이었죠. 그런데 냉장고가 발명되니까 얼음은 공짜가 됐습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는 치킨값, 집값, 병원비, 교육비,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냉장고 속 얼음처럼 되는 세상입니다. 듣기엔 좋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음을 배달하던 사람은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전 국민이 얼음 배달부인 나라예요. 제조업으로, 교육으로, 부동산으로 전부 구시대의 방식에 올인하고 있으니까요. 머스크의 타임라인이 5년 후든 15년 후든 냉장고는 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냉장고가 도착한 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